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저는 외모 그리고 의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구나,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옷도 좀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책과 사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창용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식을 전달드리고자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이효선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책과 사람 구독자 여러분,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우선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제가 너무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50대가 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여유로움과 기쁨이 느껴지시는 분들, 행복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제일 먼저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네, 몸이 건강한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우아할 수 없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율성이 이 사람이 훨씬 더 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에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몸에 대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우아함의 핵심 중에는 지적인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우리가 흔히 속칭 가방끈이 길다라고 하는 고학력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라고 하는 굉장히 학력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참 재밌죠? 우리가 존경하고 우아하다 느낄 때는 학력은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뭐 이분들의 평생에 이력서를 쳐다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이분들이 보여주는 여러 특성들 중에 기와 품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역시 이분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의미 있게 또 이 삶에서 우아함을 보여주는가 보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돌보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이 사람의 기품을 보여주고 인품을 보여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점점 나이 들수록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기품 있는 사람, 그리고 참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있으면 우아하고 기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참 치유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예쁜 말이냐? 제일 먼저 상욕하지 않고요. 상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욕은 일단 욕하는 사람이 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주 써봐야 욕을 욕답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욕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대개는 앞뒤를 안 가리고 위아래를 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내가 깔보는 사람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일 때 그 욕설을 하게 되고요. 또 욕은 그 안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욕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욕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주체는 뭐냐면 욕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들에게, 딸에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가족에게 서슴지 않고 평생에 걸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 사람이라고 잘 안 봅니다. 정말 상욕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핏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사람으로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또 당연히 대상, 곧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욕을 하는 사람은 사회 상규에도 맞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내 혀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른의 범주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약간의 거친 표현을 쓴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단어를 또 선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품 있다, 우아하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흔히 삼질이라는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삼질,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아함이나 기품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특별히 자랑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죠. 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또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랑을 하는 건 괜찮은데 요것 때문에
이렇게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자랑도 삼가해야 되겠죠. 놓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내가 할 만한 자리에서 한 번씩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랑한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날 밥은 그 사람이 사야 그쵸.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밥을 사더라도 누군가 상처받거나 아픔을 느낄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삼가해야 우리는 이 사람이 기품이 있구나, 또 어른이 가지고 있는 우아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진짜 질이 낮은 행동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은 여기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가장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도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간질 많이들 해봤어요. 그러나 그건 어렸을 때 우리가 치기 어릴 때 이야기인 거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부류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간질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친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지적질이 있는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지적질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적질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삶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할 수 있다면 지적 말고도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지적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교정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도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누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가 자랑질이라든지 또 이런 이간질이라든지 지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아한 사람들의 범주에는 발견할 수 없는 범주이다. 오히려 우아한 사람이다, 기품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칭찬 많이 하세요. 예쁜 거 봐주고 잘했다 말해주고 기꺼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또 자랑해주고,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칭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품 있는 사람, 우아한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잘하세요. 칭찬은 나중이에요. 먼저 인사하고 기꺼이 와서 손을 내밀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진짜 잘 나간다는 회장님들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뭐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또 어떻게 뭐 이런저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께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늘상. 보통 에헴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옛날 회장님이고요. 요새 회장님들은 또 인기 있고 또 먼저 이렇게 존중받고 이런 분들은 보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먼저 존중해주고 인사를 많이 하세요. 또 감탄 잘해요. 감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잘했다 이런 칭찬 정도가 아니고 어쩜 이렇게, 이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빛나는, 이분들이야말로 우아하다.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그분들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얼마나 닮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좋은 어른이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아하다, 기품 있다 하는 건 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페르소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 단순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관된 이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오늘 리액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독 기품 있고 우아한 분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우라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런 외적인 매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한가요? 그럼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건 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혀만 우아한 사람들도 있고요. 손끝만 우아한 사람들이 있고 옷만 우아한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의 삶이 우아하다 말할 때는 이 많은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냄새가 펑펑 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약간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약간 처음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아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놓을 때는 굉장히 다채롭게 많은 것들로 자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지하는 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옷도 좀 잘 입어야 됩니다. 표정도 좀 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포커페이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표정을 지어줄 필요도 있고요. 입으로 감탄의 표현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옷도 그럴듯하게 입으면 상대방하고의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빠르게 형성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내가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아한 사람의 흉내를 내도 돼요. 우아한 사람의 꼴을 갖추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쪽이 들려물었다 하더라도 내 바깥쪽의 일련에 보여주는 양태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기쁨 있고 우아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내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적인 매력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의 이런 태의 옷을 입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당신이나 좀 잘하세요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외모 그리고 의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구나,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구나, 또 이 사람이 돋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욕망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을 딱 받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점부터 상담이다라고 저는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요. 옷 입는 정도, 또 어떻게 몸을 구부리고 들어오는지, 다리는 절지 않는지, 물론 이 정보가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물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때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 나만 편하면 됐지? 그러면 바지 위에 팬티 입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통상적이거나 일상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나이 들수록 옷을 정갈하게 입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게 입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첫 번째,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입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인 상태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다든지, 겨울에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계절 감각을 느끼지 못한 채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이 사람은 치매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정서적 공간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런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성과 비정상성도 보여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욕망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 다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나 혼자 빨강이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튀고 싶구나. 다른 사람들 다 하기엔 평범하게 입은 나 혼자 반짝이야. 이 사람은 거의 반무대구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반무대가 아니라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튀고 싶은 거죠. 저도 원색 옷을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색 옷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선 개의치 않고 그냥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나 이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옷을 그냥 입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저는 의상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자유롭게 입어도 된다. 크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내 춤을 그냥 내 박자에 맞춰서 내가 원할 때 추도 될 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면 그냥 빨간색도 괜찮다, 노란색도 괜찮다, 다 입어도 된다.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이 행사에 맞는다면 어떤 옷이든 상관이 없다. 다만 부끄럽진 않아야 되겠다. 동창회에 나갔는데 왠지 다른 애들은 또 명품에 미음자 들어가 있는 거 하나씩 다 이거저거 하고 왔는데 나만 왠지 남대문에서 옷 입고 산 옷 입고 간 것 같으면 약간 꿀리는 느낌도 들고 쫄리는 느낌도 조금 들긴 들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의상이 부적절하지만 않다면 그건 인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깨끗하고 깔끔하게만 입고 가면 된다는 것, 대신에 그 역할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전 꼭 이런 얘기는 드립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걸 어떻게 입겠어 하는 거 있거든요. 입으세요.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현란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입는 건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쯤 우리 드레스도 입어보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맞질 않아서 못 입는 거였거든요. 요새는 인터넷에 싼 옷들도 많이 입고 하니까 한 번쯤 나도 우아한 옷 입고 싶다? 집에서라도 입어보면 어때요? 또 내가 이 옷 입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관심 있어요? 그리고 막상 밖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제멋에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아함에 상식이 좀 깨져도 이제는 괜찮을 나이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다리 아프잖아요? 이제 그 옷 못 입어요. 이제 또 허리 굽잖아요? 또 그 옷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었던 옷 버리지 못해서 한 번쯤 입어야 되겠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입으시고 그 다음에 버리세요. 상관없어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막 춤을 추어도 내 춤을 출 나이가 됐다면 이제는 의상에서도 조금 자유롭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 요즘 들어서도 이제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외적으로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외적인 매력이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게 또 인간관계나 심리적으로도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이와 관련된 또 이야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몸의 근력은 마음의 근력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 관리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할 때는 내 자신을 첫째 사랑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결과를 보면서 내 몸의 변화를 이렇게 관측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진 내 결과를 보고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아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또 우리가 20대, 30대는 그냥 조금만 막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고 또 사실 몸을 운동 안 해도 그냥 예뻐요. 그냥 생명 그 존재 자체가 빛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점점 키도 줄어들고 몸도 망가지고 체형도 변화하면서 이 몸에 대한 부정성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러면서 내 몸이 싫어져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미워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게 별거 아니에요. 뭐 헬스장 다니고 뭐 PT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딱 찍고 돌아와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의 성취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째, 내가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경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믿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면서 근육이 90대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계속 근육이 늘거든요. 조금씩 늘어서 그렇지 결국은 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조금씩 늘면 늘수록 이상하게 몸이 펴지면서 마음도 펴져요. 이 마음이 쫙 펴지면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그거는 도파민 경험도 있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씩 일군 하나의 이 단계적 성취가 나에게 주는 일종의 허리를 펴는 과정하고 똑같이 마음의 허리를 딱 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이 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나가라. 매일 나가라. 걷는 순간, 나가는 순간 세상과의 접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러 나간다는 건 빨가벗고 나가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걸어도 괜찮을 만큼의 옷도 내가 알아서 내 몸을 챙기는 거고 나갔다 걸어올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운동화를 신는다는 것. 필요하다면 지팡이를 짚든지 뭐 보행보조기를 하든지 아니면 걸을 수 있으면 또 내가 걸어서 혹은 뛸 수 있으면 뛰어서 갔다 오는 그 모든 과정에 내 스스로를 살피는 과정이에요. 내 스스로를 살핀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누가 나를 돌봐줘요? 가족이 돌봐주면 땡큐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이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인간은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 훨씬 더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나를 돌봐야 되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스스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영양제도 필요하면 먹고 제가 그래서 흔히 밥, 영, 검 얘기 많이 해요. 밥 제때제때 챙겨 먹고 자식 밥 먹이듯 내 몸에 먹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식이 오면 그냥 우리가 찬밥에 그냥 물 말아주나요? 아니에요. 밥 해가지고 생선 한 토막 튀겨서 하다못해 뭐 김치찌개라도 끓여가지고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그거 따뜻한 걸 먹이려고 하는데 나이 들면 내 몸을 내 자식 먹이듯 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하나씩 꺼내서 무조건 한 번씩 먹고 늘 따뜻한 국 하나는 무조건 챙겨서 먹는 걸로. 두 번째 영양제도 필요하면 먹어야 돼요. 우리가 비타민 D가 가장 대표적인데 한국 사람들의 80%는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진대사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능이나 우리 우울증과 같은 이런 것도 다 관여하는 게 비타민 D거든요. 햇만 쬐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요? 햇빛을 얼마나 쬐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햇빛을 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려면 하루에 20분 이상 정말 쉼 없이 햇볕에 쫙 자기를 온몸에 굽듯이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시 삶은 그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팔다리가 불편하면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서 거의 집안에만 머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유튜브만 계속 보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대신에 현대인들은 영양제로 많이 이걸 또 커버하고 특별히 식사를 잘 안 챙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양제를 의사와 약사 논의하셔가지고 꼭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건강검진 빠짐없이 하셔가지고 이게 중대질환의 30% 정도를 찾아내고요. 결국은 뭐냐면 건강의 핵심에는 자기 돌봄이 있는 거예요. 자기돌.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내 부모 비위 맞추느라고
또 학교 다닐 땐 선생님 비위 맞추고요. 결혼해서 내 배우자로 살고 또 내 자식들 낳았을 땐 누군가의 또 부모로 사느라 한 번도 내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게 사실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혼자 남겨지거나 또 부부만 남겨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야말로 내 삶을 내가 챙길 절호의 기회이지 동시에 나를 사랑할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 잘 챙겨 먹는 거, 영양제도 챙겨 먹는 거, 건강검진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러 나가면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나를 챙기는 과정이에요. 나를 살피는 과정이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 몸을 함부로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남들이 볼 때 조금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기성하고 이기주의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기성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기주의는 남을 다 함부로 해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이게 이기주의예요.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성이 있지 이기주의는 별로 없어요. 내 몸에 대해서는 이기성을 좀 가지고 내 스스로를 좀 챙겨라. 혹시 지금 뭐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께 좀 이런 꼭 말씀을 드립니다. 내 월급의 1%에서 2% 정도는 내 몸을 위해 써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가족들 같이 살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만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사는 겁니다. 또 내가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가족 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아이들 다 커가지고 이제 내 몸 늙어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내 몸 관리 잘하는 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방법이에요. 온 가족을 위한 과정이자 가장 중요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기품 있고 우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책과 사람의 코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효숙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